뉴스 보면은 청년백수, 취업 포기생, 히키코모리, 서울에만 히키코모리가 몇십만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도 뭔가 조금 그때 당시는 좀 그런 부류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소기업을 감으로써 이제 좀 제가 세상의 눈을 좀 아 내가 다시 사회에 쓰여지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밖으로 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거든요. 당시 그게 좀 이렇게 깊이 좀 침전했었다. 심전했었고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그렇게까지 근데 생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는 그럴 힘이 없었고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돼서 그냥 마냥 늘어져 있고 알바만 하고 방황했던 시기? 그 상황 자체를 좀 오 미끄러. 오 미끄러. 오. 자기 소개 먼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굴이 잘 나오나? 네, 안녕하세요. 음수잡시 시청자 여러분. 저는 28살 서혜경이라고 하고 저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제약원을 진학했다가 사정상 휴학을 한 뒤에 첫 직장을 잡았다가 지금은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원래 전부터 옴스님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 접목을 못 시키고 그러고 취업을 했었어요. 근데 취업 후에 굉장히 좀 힘들게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이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직을 해야 될까 좀 막막해하던 찰나에 이 공고문을 보게 돼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고 저는 제 이야기가 좀 다른 분들에게도 공감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제 자신도 좀 더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네. 뭐 어떤 회사를 좀 다니셨던 건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소기업을 다녀서 5인 이하 소기업을 다녔고 저희 회사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수출입 담당자였습니다. 구매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구매 직무.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소기업이면 총 몇 명이었던 거죠? 사장님 제외하고 4분이었는데 제가 들어가고 한 분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또 그분 일을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심지어 지금 이제 제가 나와서 지금 지금 두 둘이서?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다니셨죠? 1년 3개월? 1년 3개월. 네, 오래 다니셨군요. 아, 오래 다녔나요? 그것부터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공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그냥 네. 일단 스펙이 되게 공감을 줄 수가 없고 제가 가진 스펙과 배경 뭐 좀 방황하는 20대도 많잖아요. 뉴스 보면은 청년백수, 취업 포기생, 히키코모리, 서울에만 히키코모리가 몇십만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도 뭔가 조금 그때 당시는 좀 그런 부류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소기업을 감으로써 이제 좀 제가 세상의 눈을 좀 아 내가 다시 사회에 쓰여지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밖으로 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거든요. 중소기업. 그 스스로를 이제 취업 회피생 이렇게 이제 뭐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뭐 취업 회피생이라고 스스로 표현한 뭐 이유가 있나요? 그냥 취업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가 언제죠? 그때 당시가 한 대학원 휴학하고 대학원 휴학하고. 교수님 기본판 듣고 네, 그때였는데 그때는 뭐 사실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건강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서 어떤 일이 그때 있었길래? 그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집안 뭐 그것도 있었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막막함?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지금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지금 내가 그 상태면은 긍정적으로 살았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나는 대학원 입학만 보고 달려왔는데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게 됐고 뭔가 다 그게 제 탓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제 탓은 아니고 뭐 코로나가 이제 닥쳤고 물론, 네. 뭐 말씀하셨던 뭐 개인적 사정이랑 같이 겹쳤었던 시기. 네. 근데 뭐 제대로 학업을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상황이 매몰되어서 제가 또 생각이랑 걱정이랑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에요.
당시 그게 좀 이렇게 깊이 좀 예. 침전했었다. 심전했었고 네.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그렇게까지 근데 생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요즘 다시 또 재기를 하거나 뭐 이외에 국내에서 새로운 뭐 기회를 모색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그럴 네. 힘이 없었고 힘이 없었다. 지금은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마음이면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돼서 그냥 마냥 그냥 늘어져 있고 알바만 하고 방황했던 시기? 그 상황 자체를 좀 피하려고 했던 거네요. 부정을 네. 하고. 원래는 네. 그런 성격 아니지만 네. 그냥 마냥 피하고 싶고 음. 뭐 사람들이 막 대기업 따라 뭐 그런 네.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슨 대기업이야. 시도도 안 하고. 그러면은 취업 자체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셨던 건가요? 좀 마냥 피하고만 싶었던 것 같아요. 마냥 피하고만 싶었다. 네, 그 원래 그 대학원 가시려고 했던 곳이 어디고 전공이 뭐고 목표가 뭐였죠 당시에? 제가 한문학과거든요. 그래서 한문학과 대학원을 가야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대학교를 가고 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해외 봉사를 간다든지 교환학생을 간다든지 이렇게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생각했던 대학생활과는 너무 다른 대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문학과 대학은 너무 재미없다. 나 혼자 생각한 거죠. 액티브한 게 훨씬 더 뭔가 좋겠다. 나한테 좀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다면은 교환학생을 하면서 어학당에서 공부하고 뭐 친구들 많이 사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석사를 내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활동적인 거면 석사가 아니라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석사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 그때는? 네. 지금은 어떠신데요? 물론 뭐 잘 해서 졸업을 했으면 지금 아마 네. 작년에 졸업했을 텐데 하고 뭐 취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취업이라는 생각 없었어요. 진짜 솔직히. 진짜로. 예. 그냥 대학원에 가면은 그냥 활동 자체에만 좀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췄던 거네요, 그냥. 대학 생활의 제 목적은 취업이 아니었고 내가 어떤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어떤 뭔가 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고 어차피 취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100세 시대를 하잖아요. 저희 같은 세대는 뭐 70살까지 경험활동을 할 텐데 그러니까 취업에 초점을 맞췄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학생 때. 그냥 나는 꼭 대학생이 돼서 대학원 한물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학과 대학원을 가서 교수가 돼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대학을 가서 갔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하게 되면서 일단 해외에서 석사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막연한 목표였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막연했기 때문에 졸업하고 뭐 하지 몰랐어요. 그냥 일단 가자. 뭐 가면 뭐가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닥치고 이제 못 가게 되면서 본인의 목표 자체가 이제 다 그냥 무너진 거네. 네, 그러면서 저도 무너졌죠.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아예 생각 자체가 사실 없었던 거네요. 그냥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네. 가서 활동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었다. 맞아요. 한심하다고 욕 먹으려나? 하여튼 뭐.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어렸던 시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당시에는 했어요. 네. 시즌 공감을 봤어요. 그 정준님 거도 보고 호수님 거도 보고 봤는데 기술 영업 가신 분 계시잖아요. 맞아. 영훈이. 현대 그린푸드 가신 분 선생님이랑 세 분이 제 꿈에 나오신 거예요. 아, 3명이나 나왔어, 꿈에? 네, 그래서 같이 인터뷰하고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미지 트레이닝 제대로 했네. 와, 나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으면 꿈에 나오지. 좋습니다, 아주. 주변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조언을 구하거나 뭐 조언을 듣거나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없었나요? 궁금해서. 그때 이제 좌절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부모님께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회를 잡으면 된다. 국내에서 취업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목이 있지 않겠냐고 많이 조언 많이 해주고 저희 언니도 그랬고. 아, 그럼 조언을 듣긴 들었는데 듣긴 들었어요. 그게 혜경님한테 네.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거구나. 와닿지도 않았고 그때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눈치 보이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 뭐 몇 दिन 이상 만나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치. 뭐 그냥 집에만 있고 그러다가 알바한 것도 그냥 헬스장 알바를 또 길게 하셨더라고요. 알바면 계속. 그 대학원 그러면 좌절되고 계속 한 1년 6개월 정도 헬스장 알바만 하신 것 같은데 왜 그것만 하셨는지 뭐 다른 거 하신 건 없는지. 사실 그것만 하진 않았고 그래서 알바하면서 그 기본만도 했었고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조급함만 가득해가지고 조급함만 가득했다.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넌 어학 할 수 있을까? 해외 영업이 좋겠다.
해야 되나?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그렇지,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진짜 막연함 그 자체. 막연함 그 자체였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막 알바하고 어학 공부만 하다가 공부만 하고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되게 좀 허짓수 좀 했어요. 뭔가를 하긴 했지만 목적성도 뚜렷하지 않았고 하면서도 내가 뭘 하는지 좀 잘 모르겠는. 맞아. 그래서 그때 기본반도 들으셨던 게 이제 그때 시기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몇 년도죠? 21년 초. 엄청 오래됐네요. 벌써 그럼 3년 지났네요, 저희. 3년이 지난 건데 맞아요. 그 기본반 들었던 목적도 그런 방향성을 좀 잡기 위해 들었던 건데. 취업은 해야 되겠다 싶어. 그 듣고 나서는 뭐 어떠셨는데요? 왜 안 하셨어요? 그때 그냥 쭉 하시죠. 그때는 취업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아요. 취업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난 뭘 해야 돼서 뭘 해야겠다 이런 제 의지가 부족해서. 의지가. 그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 줄 좀 잘 몰랐던 거네요. 지금은 좀 다른가요, 생각이? 지금 다르죠. 왜 다르죠? 어떤 게 다르죠? 사회에서 쓰여진다는 게 네.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물론 제 첫 회사가 아무도 모르는 회사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해온 걸 알고 그리고 제가 가진 힘으로 뭔가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고객들이 제가 수입한 물건을 쓰고 네. 좋다고 리뷰 써주고 그냥 그런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저를 하나하나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헬스장 알바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도련 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그때 좀 너무 TMI이긴 하지만 알바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뭔가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도 찍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반도 했고 뭐 어학 공부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개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냥 그런 건데도 그때는 그런 내가 지금 알바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 만나게 되는 건가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런 큰 계기 약간의 그 소개팅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길래 그런 약간의 자격지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냥 날이 굉장히 서 있었어요. 타인이 저한테 피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제가 날이 굉장히 서 있었고 내가 뭐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격지심에 쌓여 있었고 나는 안 태어났어야 할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때는 그냥 제가 차라리 그 소개팅도 안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게 촉매제가 되긴 한 거네. 나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네. 그게 트리거가 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된 거네요. 왜 조금 더 뭐 트라이를 안 하고 그냥 덜컥 들어가신 이유가 있나요? 좀 작은 회사인데 굉장히.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좀 그런 위기감이 갑자기 왔네요.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어떤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근데 그때는 일단 경험이 빨리 필요하다. 사회 경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산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살았더라고요. 대학 생활을. 대학 생활도 그렇고 그냥 제 20대 중반.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봐도 열심히는 사셨던데. 근데 뭔가 현실을 좀 현실을? 네, 빨리 취업해야겠구나.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서 사실 좀 안주했던 것도 있었지만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개팅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촉매제가 돼서 일단 지원하자. 그리고 원래 제가 이 업계로 가기 전에 원래 음악 업계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도 하고 그때 직무 산업 공부하라고 하셔서 그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도 했었고 그러면서 면접도 봤어요. 근데 면접 떨어졌지만 근데 그러다가 그 업계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그냥 음악은 취미로 하고 그래 내가 지금 가진 걸로 일단 시작하자. 사회생활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거기서 아깝진 않았네요. 본인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중소기업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알바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뭐라도 경험을 해봐야 더 다른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그래서 일하면서 또 많이 혼나셨다고. 많이 혼났어요. 어떤? 인신공격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인신공격도. 중소도 아니고 그렇죠. 너무 소기업이었어서 술도 없고 사장님이 그 좋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왜 그 모양 그런 식으로
순화해서 말하면 하여튼 어떻게 그걸 또 버틸 수 있었는지. 의지도 없고 뭔가 그런 몇 년 동안 본 제 모습에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제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했었거든요. 욕을 먹더라도 그래 일단은 버티자.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아무도 모르는 회사예요. 사실 그냥 20대들이 안 갈 만한 회사예요. 제 또래 친구들이. 근데 저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느끼는지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